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망권 GPD 고서입니다. 오늘 금은영 아이텍과 토크 IT 함께하는 제71회 GIT 웹토크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드 밸런서, 이 로드 밸런서가 이제 VM에서도 저희 VM에서 네트워크 가상화 많이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VM의 네트워크 가상화에 로드 밸런서가 또 하나의 또 컴포넌트로 들어간 것 같은데, VM에는 로드 밸런서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고 있고, 어떤 식의 지금 이슈들을 풀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VMware 코리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VMware에서 네트워크 담당하고 있는 허재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호쌤, 네. VMware NSX, 네트워크 가상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네네. 많이들 쓰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해 주실 네. 이게 VMware 로드 밸런서, 이름이 뭔가요? VMware 로드 밸런서는? 정식 명칭은 지금 VMware 안에서 NSX ALB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ALB? 있고요. A는 뭐에? Advanced 로드 밸런서. Balance. 예. 그냥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어드밴스드라는 거는 완전히,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VMware가 요 사업을 하신 겁니까? 네. 사실 2013년도에 이제 VMware에서 원래 서버 가상화로 출발을 했다가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NSX라는 이제 플랫폼 자체를 그래요. 이제 니시라라고 이제 칭했었는데 이 프로덕트를 지금 인수를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NSX 안에 자체적으로 인베디드된 이제 로드 밸런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능이나 아니면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워낙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2019년에 아비라는 이제 전용 로드 밸런서를 이제 그 인수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제품 자체가 조금 더 진화하고 조금 더 통합된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NSX ALB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VMware ALB, Advanced Load Balancer는 어떻게 VMware가 지향하는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네? 예. 그거를 그 비전 안에 이것도 들어가겠네. 그 여정 안에.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네트워크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OSI 7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트래픽이 움직이는 기본으로 봤을 때는 L2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L2부터 L3까지는 NSX 플랫폼으로 일단 워킹을 하는 거고요. 이 위에 지금 L4에서 L7까지에 대한 ADC 영역 네네. 자체를 이제 ALB가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럼 오늘 제가 저희 이 ALB가 지금 이 인프라 환경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림 상단을 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운송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배, 항공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류의 기준 자체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얘기를 하는 요 ADC 자체도 여러 가지 형태나 환경이나 기능, 아키텍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킵을 하고요. 요 뒷단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요 ADC 환경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떠한 방향이 좀 더 나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ADC 자체를 지금 환경 분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ADC 자체도 인프라의 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트워킹 스택에서는 지금 L4, L7 쪽에 있는 이 인프라의 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인프라의 한 부분에서 얘가 동작을 하는 방식은 정책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요. 이 정책이 뭐 어려운 용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어떤 설정 관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환경에서 정책을 가지고 이 ADC가 동작을 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ADC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텝을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요 토폴로지는 이렇게 됩니다. 라우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버가 지금 이렇게 VM 1번, 2번, 3번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 서버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 실질적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는 요 로드 밸런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요 라우터,
외부 인터넷으로 가는 이제 라우터가 하나가 있을 거고, 트래픽이 인입이 됐을 때 이 트래픽에 대한 유해 트래픽을 이제 필터링할 수 있는 방화벽도 이제 필요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지금 저희 그 VMware ESXi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지금 서버가 배포되는 요 환경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각각의 이제 서버들에 대한 VM 생성 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VM이 하나 세 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VLAN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VLAN 자체는 이제 L2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L2를 통해서 이 워크로드하고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연결성은 이제 확보가 되는 이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L2가 끝났으니까 L3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VLAN을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라우팅이 완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외부 쪽 통신을 하기 위해서 라우팅 연결이라는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외부하고 패스가 딱 다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때서. 그러면 이제 L2, L3까지 이제 끝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드론을 올 수 있죠. 네. 그러면 드론을 올 수 있는데 이 다수의 서버에 대해서 이제 부하 분산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트래픽 제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방화벽, 로드 밸런서 이런 이제 추가 레이어 자체가 이제 어태치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구성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어떻게 이제 방화벽은 어떻게 보안의 관점, 로드 밸런스는 성능의 관점 예.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성능의 관점, 그다음에 이제 가용성 관점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라우팅 작업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 작업도 들어가고, 로드 밸런서도 들어가고, 일련의 여러 장비들 자체가 이제 체이닝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장비면 실질적으로 설정만 들어가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데, 새로 다 꾸린다라고 하면은 뭐 발주부터 해서 이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네. 거죠. 그리고 이러한 셋업 과정에서 지금 불필요하게 좀 운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휴먼 에러 자체가 이제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구축에 대한 딜레이는 이제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또 구성이 바뀌면 그거 다시 또 다 그렇죠. 다시 네, 맞습니다. 해야 되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이 네트워크 게이지 자체는 장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설정이 들어가는 부분 자체를 컨트롤 플랜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 패킷을 포워딩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플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은 뭐 네트워크 장비든 보안 장비든 한 장비 안에 지금 컨트롤 플랜, 데이터 플랜이 지금 하나로 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런칭이 되면 이거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개의 어플라이언스들이 이제 붙게 되는 거고요. 네. 붙을 때마다 지금 각각의 장비 자체가 컨트롤 플랜, 데이터 플랜이 독립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체이닝 과정이 이제 상당히 복잡한 분들이 이제 사실입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로드 밸런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로드 밸런서의 아키텍처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비들에 대한 고가용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구성하는 거는 HA라고 하죠. High Availability로 지금 액티브 스탠바이 이렇게 이제 페어링해서 이제 장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왜 로드 밸런스가 다운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로 일단 구성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액티브 스탠바이로 하면 가용성 측면에서는 일단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지금 코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머리가 그렇죠.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반만 쓰게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반만 쓰는 것도 문제인데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장비를 사면 오늘 쓰고 내일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3년, 5년 플래닝으로 이제 장비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보니까 1기가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기업의 존속 목적은 항상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한다. 가 네. 이제 기본이거든요. 결국 이 모티브는 뭐냐면 사업은 지속 발전하기 때문에 트래픽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트래픽이 1기가라고 할지라도 3년, 5년 뒤에는 5기가, 10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비를 최초에 도입 검토를 하게 되면 오늘 쓰고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지 대계를 보고 일단 도입 검토를 하게 되면 기존 성능에 최소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이제 캐파시티 플래닝으로 더 큰 장비를 사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서버도 그렇고 네트워크 장비도 그렇고 사놓고 나서 운영 이 사용률을 보면 30%가 넘는 장비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2대를 가지고 일단 한 서비스를 구성을 했는데 이
두 대 중에 한 대 액티브만 일단 워킹을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액티브에 대한 사용률 자체가 다시 50% 언더로 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100원을 투자해도 실질적으로 25원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최대치다. 이런 게 이제 현재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용성 측면인데 결국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플랫폼 자체가 데이터 플랜하고 지금 컨트롤 플랜이 결부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제약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요 성능 자체가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에 이제 국한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 장비들이 출시가 되면 이 장비는 뭐 1기가를 처리하는 장비, 이 장비는 5기가, 10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넘어서면 트래픽이 이제 더 크게 들어오거나 어떤 이제 공격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결국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 자체를 분산을 시키든가 아니면 동일 장비를 여러 개다 놓고 이 윗단의 장비에서 트래픽을 분기를 시키든가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얘보다 더 큰 장비로 대개체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응 자체가 결여가 되면서 어떤 이런 상황 자체에서 서비스 딜레이 타임이나 이 로스되는 타임 자체가 길어지는 게 현재 이제 좀 제약사항이다.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컨트롤 플랜이 지금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장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장비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인프라가 꾸려지면 실질적으로 이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 아니면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모니터링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각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지표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API가 됐든 SNMP가 됐든 자체 이제 CLI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 지표들을 다 수집을 하는데 보통 네트워크 장비들이 수집을 하는 이런 지표들 자체는 스루프, CPU, 메모리, 뭐 L4L7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초당 리퀘스트가 얼마냐, 현재 물고 있는 커넥션이 얼마냐, 이 정도의 이제 지표를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 장비 자체가 갖는 부하율 자체만 이제 측정을 하는 지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ADC가 움직이는 위치를 보면 어플리케이션 서버 앞단에서 게이트웨이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문제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최악의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서비스는 되는데 느려요. 되게 난감하거든요.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네. 이게 느리다는 게 지금 유저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 구간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이게 인터넷의 회선의 문제인지 데이터 센터의 문제인지 그 다음에 이 장비를 핸들링하는 로드 밸런서의 문제인지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있는 서버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으로 이제 그러니까 될 수가 있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지표들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고. 네트워크 관점의 지표만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이제 저희 운영하는 인프라 자체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렘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 뭐 과거 한 4, 5년 전, 뭐 6년 전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이제 그 다변화 전략으로 이제 많이 가시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금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결국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들 자체를 재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새롭게 지금 배포되는 이 인프라 자체에 대한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경비를 최적화시키면서 지금 연동을 시킬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이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자체의 뭐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거든요.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 지금 이 서브스크립션으로 움직이는 VM 형태거든요. 얘를 들어다가 이쪽에다 놓고 쓸 수가 없어요. 네네. 결국 이제 자원에 대한 재사용,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로 갔을 때 이 지금 배포돼 있던 자원 자체를 다시 이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스트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하는 것들을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회사들이 이런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형의 이제 ADC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많이들. 지금 그분들도 다 지금 말씀하신 이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림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뭐 프라이빗이든 아니면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IAC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코드 베이스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이 코드를 가지고 연계를 시키면서 이제 자동화된 체이닝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되지만 완벽하게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IAC 기준으로 하고 인프라 자체가 코드 베이스로 좀 유연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렇죠. 이 물리적 이거보다 약간 소프트 디파인드로 돼야지만 네, 그게 맞습니다.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보는 이제 궁극적인 형상이라고 보고 그런 모델을 지금 가지고 움직이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제 형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진행형의 이러한 아키텍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아키텍처 중에 일정 부분 지금 캐치업을 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 요 ALB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LB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소프트 디파인드인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컨셉 자체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라는 계위와 결국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위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이 서비스마다 그 L7 스위치가 이제 막 많아지는 거는 컨트롤러가 뭐냐면 엄청 많아졌잖아요, 아까. 그렇죠. 뭐 분석, 컨트롤러도 많아지고 데이터 플랜도 그렇죠, 많아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 설정 관리가 이제 늘어나는 만큼 복잡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들은 너희들은 데이터를 처리만 해. 내가 설정 관리 다 할 거야.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이 컨트롤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분리를 시켜야 내가 원하는 타임에 배포를 시켰다가 회수할 수 있고. 정책 설정도 이제 쉽겠네. 이러면. 예, 맞습니다. 예, 한 부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ALB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전체를 커버리지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폼팩터로 봤을 때는 뭐 베어메탈 형태나 VM 형태, 컨테이너 형태 다 배포 가능한 이런 형태로 이제 워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 관리나 모니터링 자체는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탄력성 부분입니다. 이 탄력성 부분이 향후 그리고 이제 사이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어떤 이제 장비를 도입 검토를 하고 딱 사면 얘는 샀을 때 너는 1기가 장비 그러면 1기가 이상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트래픽이 늘어나면 더 큰 장비로 대개체를 하든가 벌려야 돼요. 그 벌릴 때도 다 케이블링하고 이제 똑같은 장비를 계속 붙이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액티브 스탠바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얘들을 다시 액티브로 움직일 수 있는 상위 계기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자체를 지금 ALB 자체는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온타임으로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자체는 뭐 이제 이 ALB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밴드위스가 너가 처리하는 게 1기가인데 1기가 넘어서면 한 대 더 만들어. 그러니까 스케일아웃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네네네. 제가 스레시홀드 기준으로 이제 워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탄력성 부분입니다. 이렇게 쭉 운용을 하다가 하나가 죽잖아요. 하나가 죽으면 원래는 새로 배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는 죽으면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1시간 안에 뭐 안 올라왔다. 그러면 새로 하나를 배포해서 이 캐파시티를 맞춰.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 서비스는 L4가 3개가 필요한 거야. 정의를 해놨는데 하나가 죽잖아요. 그러면 요 3개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가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고 그룹화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부분은 뭐 이제 뭐 두말을 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자동화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분석 관찰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니터링 지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장표가 네.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 자체, 이 아비 자체는 이 보안 서비스 자체도 약간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봇 같은 이제 그 보통 크롤링하는 이제 여러 봇들이 많은데 이 IP 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이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이제 주기적으로 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얘가 정책을 내릴 때 본 리스트에 뭐 게이밍 아니면 유해 사이트 뭐 이런 IP가 들어오면 차단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자동으로 네네.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LB 자체는 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그 SDN 입장에서는 이런 뭐 자동화, 그다음에 유연성, 확장성,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기능적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부하 분산하는 부분,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하 분산 부분, 보안 부분,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든 ADC 제조사들이 이제 다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이제 어떤 모니터링 형태를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장표를 준비를 한 거는 뭐냐면,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ADC 자체를 그러면 다 커버리지를 하지만 이것들이 다 라이센스 형태로 이제 분류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코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도입 검토를 하실 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자체의 라이센스 티어가 얼마나 간소화돼 있고 얼마나 합쳐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이제 한번 도입 검토하실 때 보시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한 장표를 넣었고요. 저희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ADC의 기본 요건은 액티브 스탠바이였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희는 이제 세대, 이게 최대 64대까지 이제 묶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액티브가 된다라는 거예요. 트래픽이 들어오면 보통은 액티브 스탠바이면 액티브 쪽으로 들어와서 얘가 트래픽 처리하고 트래픽이 올라오면 보내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ALB는 액티브가 된다라는 거는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프라이머리를 주면 얘가 이 세 개가 만약에 묶였잖아요. 근데 얘 자체를 지금 구성을 할 때 VM이니까 CPU를 한 개씩만 줬습니다. 그러면 CPU 1, 2,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액티브가 되면 논리적인 클러스터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트래픽이 인입이 됐을 때 사용자 1, 2, 3이 들어오면 1번은 내가 처리, 2번은 ALB가 처리, 3번은 3번 아비가 처리. 이렇게 지금 마스터가 다시 이제 분배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성능을 지금 액티브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트래픽이 애초에 인입이 될 때 그러면 얘 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액티브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부분 자체는 왜냐하면 이 트래픽 관점에서 봤을 때 리퀘스트 패킷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쿠키를 달고 오지 않는 이상 보통 1500바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 리퀘스트 URL 다 포함해야 그 패킷 자체가 1000바이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트래픽이 움직일 때 사이즈가 커지는 건 누구냐면 응답, 서버에서 리턴되는 트래픽 자체가 실질적인 페이로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커지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리퀘스트에 대해서만 지금 분기를 시켰고, 나머지 지금 리스판스는 지금 각각 ALB로 인입이 되고 처리가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 성능 자체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얘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넌트 형태입니다. 이 테넌트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리소스를 딱 사놓고, 이 과거는 지금 인프라 팀, 어플리케이션 팀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구분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러면 뭐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인프라 팀에서 이제 그거를 또 IP 작업을 하고 매핑을 하고 서비스를 띄우는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지금은 인프라 팀은 진짜 순수 인프라만 주는 겁니다. 그냥 이 인프라만 줬다라는 건 내가 L4 스위치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설정 관리는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인프라가 너무 커지거든요. 인프라 자체를 하나를 이 클러스터 형태로 논리적으로 언더레이 쪽에 딱 박아놓고, 이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팀이 들어오면 어플리케이션 팀이 10개가 있으면 이 10개 어플리케이션 팀을 본인들의 L4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테넌트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같은 자원에 접속을 했지만 내가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같은 자원 안에서도 내 공간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클라우드에서 멀티 테넌트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L4를 어플리케이션 레벨 입장에서 이제 테넌트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테넌트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벌리는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저 되는 테넌트 한도 내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너희 마음대로 해. 예. 테넌트 내에서는.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하나가 죽으면 자동으로 아까 되는 오토 힐링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이 기존의 캐퍼시티 자체는 그대로 상속을 시키면서 다시 자동 힐링, 셀프 힐링 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 방식인데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수평 확장이냐, 수직 확장이냐.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한다, 아니면 단일 자원 내에서 CPU, 메모리를 올려서 성능을 확장한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운영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뭐냐면 업그레이드입니다, 사실. 뭐 변경 관리는 그냥 설정만 새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설정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10대, 20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장비 개수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또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또 롤백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뭐 장비 한 30대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일주일, 2주일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컨트롤러하고 데이터 플랜이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으면 이 컨트롤러에서 내가 업그레이드를 누구를 수행하겠다라고 일단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서비스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3개가 이제 워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때 네. 굳이 페이로버 뭐 이런 작업 필요 없이 나는 얘를 할 거야. 그러면 얘를 메인터넌스 모드를 일단 딱 정리를 시켜놓고 두 대는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얘 끝나면 얘 다시 온라인으로 돌려놓고 넘어가고 시리얼하게 일단 할 수가 있고 내가 멀티로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그룹을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특정 그룹 내가 대상 그룹을 정해서 일단 업그레이드를 병렬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그룹 내에서는 다시 이 시리얼하게 지금 하나 하고 하나 넘어가기 때문에 무중단 서비스로 일단 온라인 서비스 자체에서 업그레이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 측면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큰 장점을 갖는 게 ALB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 있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 자동화를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도. 근데 자동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패러럴하게 가냐, 시리얼하게 가냐, 이거를 이제 그룹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먼저 타겟팅하고 갈 거냐. 아까 이 삼촌 이거 이제 일주일 걸린다고 옛날 방식 네네. 일주일.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실제로 그걸 경험하신 것 같은 느낌이 필이. 국내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 이제 뭐 어느 밴더라고 꼭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거기는 제가 들은 거는 한 300대 정도 됐었거든요. 야. 근데 그게 하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게 이제 월드와이드예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7개월이 걸려요.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그 ADC를 가지고 저희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2달로 줄였다고. 네. 네, 엄청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좀 머리 아픈 부분이 장비가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업그레이드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자체도 이제 간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다가 또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더 골치 아픈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 휴먼 에러 자체를 배제하려고 하면 컨트롤러를 정책으로 프로비저닝하면서 워킹을 하게 되면 인간 자체는 처음에 이제 플래닝할 때만 잘 세우면 그다음에 에러가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 입장에서 보면 SDN 기반으로 일단 모든 이 네트워크 자체를 지금 디자인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가시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매트릭 지표 자체를 이제 장비 자체의 성능 지표를 갖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일반화된 형태이고요. 다만 ADC 특성상 보통 어플리케이션 앞단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표를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게 뭐 100% 그러면 얘 놓고 지금 뭐 APM도 안 쓰고 지금 다 되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 위치에서 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트러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접근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어떤 이 핑거 포인트를 줄이면서 빠른 접근을 통해서 좀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보면 요 ALB가 제공하는 지표를 갖고 일정 부분은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작은 그림인데 요 부분을 좀 펼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요 로드 밸런서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앞단에 위치를 해서 이제 그렇죠. 부하 분산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지표가 어떤 게 있으면 도움이 되느냐? 결국 이제 성능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네트워크 장비이기 때문에 성능 지표는 한 2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통신을 하는데 느리다라고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속도 관점에서 보면 이제 크게 2가지죠. 하나는 네트워크에서 그렇죠. 발생하는 딜레이. 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발생하는 딜레이. 애플 리스폰스 같은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아비 자체가 지금 표출하는 부분은 뭐냐면 RTT를 가지고 일단 표출을 합니다. 얘가 이제 프락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클라이언트랑 발생하는 RTT 하나, 그 다음에 백엔드, 서버랑 발생하는 RTT 하나. RTT는 라운드 트랩이거든요. 이 라운드 트랩은 어디에서 측정을 하냐면 TCP에서 봤을 때 보통 이 소켓 셋업을 하려고 하면 씬 던지고 씬에 고고 에크에크 왔을 때 결국 이거 이제 3way 핸드쉐이크라고 하는데 3way 핸드쉐이크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아, 오케이. 결국 이 RTT를 보면 네트워크의 딜레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2초면 로딩이 되는데 5초가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이 아비가 제공하는 요 매트릭을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4초고 백엔드가 1초예요. 그러면 일단 느려지는 거는 이 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슈팅을 할 때 느려요 그랬는데 여기를 막 뒤져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인터넷이 느리면 네. 끝난 거죠. 뭐. 그쵸. 일단 그냥 회선 사업자 찾아가서 여기 회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쪽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RTT를 갖고 이게 뭐 L2, L3 방화벽 뭐 쭉 있으니까 그러면 네트워크 RTT를 보는데 여기도 이제 1초고 응답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응답 시간은 뭐냐면 HTTP 트래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이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이제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1메가짜리예요. 그러면 ALB 자체는 뭐를 모니터링 하냐면 이 1메가짜리 데이터를 지금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풀악시니까 지금 1메가짜리 데이터가 서버에서 넘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던 시간을 일단 기록을 합니다. 얘가 네. 1초면 그 다음에 1메가 마지막 바이트가 들어왔을 때를 기록을 합니다. 이게 3초. 그러면 이때 여기 보시는 앱 응답 시간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RTT도 낮은데 여기가 느리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웹 서버를 보고는 있지만 결국 이 서버에 대한 데이터는 뭐 DB 스토리지에서 오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와스나 이 백엔드에서 이제 느려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범위 자체를 줄여서 추출할 수 있는 저희가, 거네.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요건 자체도 ALB 자체는 좀 재밌습니다. 이 HTTP 같은 경우에 보통 이 장비들이 이제 액세스 로그를 찍지 않습니다. 그냥 부하 분산이 됐다라고만 보여지거든요. 근데 얘는 서버하고 동일한 액세스 로그를 찍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발생. 내가 웹페이지 딱 접속을 하면 이 컨텐츠를 띄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프레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프레임들을 지금 렌더링하기 위해서 각각 이제 get이라는 리퀘스트가 쭉 날아가게 되는데 이 get 리퀘스트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들을 다 표출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 어떤 사용자가 이 get을 했을 때 발생하는 딜레이들을 다 찍습니다. 결국 한 페이지를 가지고도 이제 페이지 로딩을 할 때 느리다라는 부분을 특정 겟, 어떤 컨텐츠 핸들링이 느리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얘를 통해서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로그 안에서도 내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필터링 그 구문자로 이제 올라오거든요. 얘들을 조합을 해서 특정 내가 원하는 에러 로그 아니면 원하는 패턴만 이 로그를 이제 정렬을 시키면서 어떠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체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찰 분석 쪽에 지금 이 보안 쪽은 저희가 이제 SSL 트래픽,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L4, L7, 디도스 공격 패턴에 대해서도 이제 탐지를 해서 특정 지표로 제공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공격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적용하고 있는 요 SSL 요 서티피케이트 자체가 지금 얼마나 큰 암호화 강도로 어떠한 버전을 위주로 해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분석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제일 이제 유용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익스파이어 타임입니다. 내 인증서가 언제 만료가 되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지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미스 안 하고 이제 플래닝할 수가 있죠. 뭐 자체 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를 얘가 제공하는 지표를 가지고도 이제 운용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개 정도 남았는데 좀 이게 테크 쪽으로 자꾸 말씀을 드려서 괜찮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테크 쪽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이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요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헬스 스코어링. 보통 이제 장비 이 ADC 자체는 뒷단에 내가 이제 이 트래픽을 전달하는 부분 자체가 서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서버를 내가 보고 있을 때 얘 상태가 어떻지라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헬스 체크라는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뭐 TCP 같은 경우에 3A 핸드쉐이크를 하고 HTTP 같은 경우에는 get으로 특정 컨텐츠 쿼리하고 오는 부분을 갖고 이제 감지를 하는 부분이 다거든요. 결국은 이 서버가 지금 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정도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헬스 프로빙을 했는데 답이 오면 그러면 이제 살아 있으니까 계속 트래픽을 인가시켜줍니다. 그러면 다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이는 이런 지표들이 더 결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내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표출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았느냐 그렇죠. 그걸 보는 거죠. 정기적인 헬스 체크를 할 때 이게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만 했냐, 뭐 MRI를 찍었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줄을 알고 좀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이럴 거잖아요. 얘도 이제 같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지표들 중에 뭐 리소스 페널티야, 뭐 CPU 메모리, 뭐 업다운 상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앱덱스 스코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 앱덱스 스코어는 보통 이제 웹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앱덱스 스코어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구간 그 응답 시간에 대한 정의를 해놓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응답 시간이 300ms 안으로 들어오면 베스트, 600ms 안으로 오면 굿, 네. 뭐 워스트는 뭐 2초 이상 걸리면 워스트. 그 절대적으로 딱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애플션마다 그게 달라지는 겁니까? 뭐. 솔루션마다 이제 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ALB는 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이나 환경 자체가 다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맞게 요 앱덱스에 대한 그 표준 지표 자체를 커스터마이즈하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개의 지표가 다 융합이 되면 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추얼 서버에 스코어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코어링이 지금 주황색이 됐다 그래서 서비스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 4가지 팩터 중에 좀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헬스 스코어링 자체를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어느 부분에서 지금 포인트를 까먹었는지 일단 볼 수가 있고 이 부분 자체를 계속 벌려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스코어가 나빠지면 선제적 대응, 사람이 이제 약을 먹는 거랑 같습니다. 그럼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서비스가 한순간에 이렇게 번아웃 되는 이런 부분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화 연계는 뭐 이제 많은 툴들 통해서 이제 연계가 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말씀을 좀 급하게 좀 드리기는 했지만, 이렇습니다, 결국. 현재 이제 저희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중심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이 비즈니스 모델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제반 인프라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 제반 인프라를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얼마나 편하게 온타임으로 프로비저닝하고 없을 때는 회수를 냈다가 다른 쪽으로 돌려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최적화하려고 지금 네트워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SDN이라는 이제 사상이 나오는 거고요. 서버 입장에서는 SDS라는 이제 사상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SDC라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 거고 이게 다 합쳐져서 융합돼서 지금 데이터 센터 설계가 되면 저희가 이제 SDDC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네트워크 부분인 거고 저희는 이제 VMware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로 모든 부분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요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를 NSX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상으로 구현을 하고 이 상태에서 체이닝을 묶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국 이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인프라를 펼치긴 하지만 이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뭐 L4가 됐든 L3가 됐든 이제 운영하는 관점 입장에서는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 자체를 한 번은 향후 미래 설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일단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게 소개해 주신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서 요거는 지금 그러면 일단은 그럼 뭐 VMware 지금 뭐 V스피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V스피어를 쓰고 있는 고객들은 이거를 바로 써볼 수 있겠네요. 바로 쓰실 수 있죠. 바로 쓰실 바로 해볼 수 있겠네요. 바로 해보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될까? 시청자분들께서 V스피어 쓰고 있어. 뭐 방송 끝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V스피어의 기본은 뭐냐 하이퍼바이저이기 때문에 VM만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플랜이 있고 데이터 플랜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버 CPU 2개를 가지고 컨트롤러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플랜이라고 하는 서비스 엔진을 또 VM을 하나 만들면 끝입니다. 그러면 인프라 입장에 다 연결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는 CPU 메모리를 가지고 저희 컨트롤러하고 요 오늘 말씀드린 ADC가 되는 그 ALB 2개를 배포를 한 다음에 지금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는 지금 웹서버가 있잖아요. 그럼 설정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끝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뭐 라이센스는 당연히 트라이얼처럼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제공하는데 요 ALB는 재밌는 게 뭐냐면 컨트롤러라는 아까 개념이 있잖아요. 이 컨트롤러를 다운받으시면 기본적으로 2개 라이센스가 그냥 임베디드 돼 있습니다. 10년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년짜리 2개? 일단 2개는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오늘 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셋업하는 게 혹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엄청 쉽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그 운용하시는 관점 입장에서는 기본 컨셉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습니다. 뭐 내가 A 회사 자동차를 몰 수 있으면 B 회사는 어차피 약간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조작 능력에 따라서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좀 생소할 뿐이거든요. 네. 이것도 그냥 개념이 있기 때문에 V스피어, 특히나 이제 V스피어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고 하면 뭐 이틀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기본적인 건 이틀이면 하실 수 있어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 쪽을 많이 하셨으니까 요즘 이제 뭐 로드 밸런스는 이게 아니고 요즘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 예. 네트워크 엔지니어 요즘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동향이 좀.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도 VM웨어 이제 입사한 지 한 4년 정도 이제 돼가거든요. 그 전에 뭐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ADC 소위 말하는 뭐 주요 제조사들은 이제 쭉 커리어 스텝으로 다 밟고 이제 갔었는데 제가 이런 그 VM웨어로 일단 전향을 고민했던 부분 자체가 기존의 이 레가시 형태에서 결국 데이터 센터 진화하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결국은 어떤 정책 기반으로 그리고 어떤 헤드, 이 센트럴 부분에서 이제 분산 아키텍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야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퍼블릭 클라우드도 그렇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 온프렘 자체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화 된다라는 거는 큰 의미에서 보면 다 코드화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핸즈온으로 하는 건 물리적 연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코드화 시키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장비도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인 장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인프라를 위한 연결 통로로만 존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서 어떠한 이 형상에 대해서 지금 변화 관리를 하는 부분 자체는 정책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담당자들이 보는 것들은 다 코드, 네, 다 소프트웨어면 다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도 이제 변화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변화가 채택이 되고 변화를 하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옛날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한테 뭐 태핑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찍어보잖아, 찍어본다 그러잖아. 찍어보는데 보통 이제 그것이 L2, L3 레이어 쪽만 이렇게 막 그 지표만 보는 거지. L7 뭐 지표는 잘 안 봤잖아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observability를 확실하게 제공하니까 매트릭을. 그런 매트릭을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느낌이 안 올 테니까 아까 쉽게 V스피어에 있는 분들은 쉽게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매트릭을 한번 찍어보고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험상? 예, 맞습니다. 결국 그 매트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니터링 용도가 이제 근간이 되는 거고 제일 이제 그 요긴하게 쓰는 거는 결국은 모든 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뭐 어디가 좀 모나도 사실은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아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이제 의심하고 좀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좀 활용을 더 할수록 더 하시면 나중에 좀 더 좋은 상황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행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런 지표를 보면 볼수록 관점이 또 넓어질 것 같은데요. 보는 관점이. 그래야 디스커션 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팀이랑 사실 네트워크 팀, 이 인프라 팀이랑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체를 어느 정도는 하이브리딩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제 또 설문조사도 할 거니까요. 설문에 여러분들 또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상담 필요한 분들은 무빙 클래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진님, NSX TS 제공하는 로드 밸런스와 ABI 로드 밸런스는 다른 건지요? ALB의 경우가 확장성 가이성에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거는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 NSXT 자체가 이제 인베디드로 가지고 있던 이제 로드 밸런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에서는 얘도 이제 레가시랑 같습니다. 그 SDN으로 이제 가상으로 로지컬을 띄우긴 하지만 액티브 스탠바이로만 움직였던 이런 패턴이라고 하면 ALB 자체는 NSXT랑 이 패브릭 위로 얹을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액티브로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성능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도 사실은 NSXT LB 자체는
매우 제한적이었었지만 ARB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모든 지표 자체를 좀 풍부하게 제공을 하면서 이제 운영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영선님, ADC 구성 시에 장애 발생 시 기존 인프라 대비 복잡성이나 난이도가 더 높지는 않을지 걱정되는데 실제 유지 보수는 어떨까요? 왜냐면 이게 이미 어플라이언스에 익숙한 분들은 네. 어플라이언스 보이잖아요, 다. 네. 근데 이건 숨어서 뒷받야 되니까 그런 관점인 것 같기도 하고 질문. 이러한 비저빌리티 자체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액티브가 되고 이제 이 VM 형태로 이제 배포가 되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이 컨트롤러 자체가 지금 얘에 대한 지금 상태 변화나 네. 아니면은 지금 어디에 배포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컨트롤러를 통해서 다 확인하시고 제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처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 설계할 때 제대로만 이제 이 셋업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더 네.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또 개별 질문에 대한 개별 답글도 있으니까 개별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현진님은 이제 아까 뭐 이런 지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표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들 AI 뭐 같은 걸로 요새 AI로 분석 같은 것도 예. 가능한지. 지금 이 분석 지표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매트릭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표출하는 UI 화면이 있고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액세스 로그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찍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표출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스플렁크나 아니면 이제 대용량 로그 수집 솔루션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송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은 뭐 AI, ML 자체에 대한 이제 구현 자체는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한다. 이 정도로 이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수님, 선제적 대응으로 서버 다운을 예방한다고 하였는데 서버 다운에 대한 사전 징후를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 징후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죠. 지표로 봤을 때 속도가 느려지는 앱덱스 스코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다운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자체에 대한 그 가중치를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이제 이 서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이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구성을 하셨을 때 어느 관점에서 이 서버가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제 기본적인 지표는 있으셔야겠죠. 그 지표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내부 성능 지표에 대한 퍼센티지를 통해서 일단 정의를 해놓으면 이 스코어링을 가지고 그러면 이 서버에 대한 그 상황 자체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모티브를 네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정우님, 기본 ADC와 APADC가 뭐지? APADC? 저도 이거 APADC가 뭔가? ALB 자체 개발 아니고요. 저희 네. 인수했습니다. 네네. 인수했습니다. 예전에 구 프로덕트 이름 아비라고 있었습니다. 예. 윤성호님, VMware ALB는 단순 트래픽과 관련된 서비스인 것 같은데 보안 기능을 여기 얹으면 트래픽도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를 것 같은데 초기 설계할 때 보안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VMware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지요. 이 부분이 컨설팅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기능 지표로 봤을 때 거의 똑같습니다. ADC에서 이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됩니다. 일단 ACL 기반이에요. 어떤 트래픽은 막는다. 어떤 트래픽은 허용한다. 이런 이제 액세스 리스트를 갖고 컨트롤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레일 리밋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일 때 이 서버로 접속했을 때 유발할 수 있는 리퀘스트는 100개야. 넘으면 차단. 이렇게 레일 리밋을 이제 주는 팩터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프락시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이제 오픈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디도스 같은 공격들이 네네. 이런 것들 자체 이제 타이머를 통해서 이제 블로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웹방화벽 모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는 이제 다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내가 어느 기준으로 쓸지를 정해놓고 이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남진님, 기존 시스템을 운영 중인 인원이 있는데 ADC를 적용할 때 새롭게 교육을 통해 운영을 해야 하는지 즉시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교육은 필요하십니다. 네. 교육은 필요하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특히나 이제 그 기존에 아까 잠깐 이제 말씀 나누었던 이제 vSphere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고 하면 예. 더 어렵진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승수님, ALB에서 L4 로드 밸런서 외에 SSL 오프로딩 및 트래픽 미러를 지원하는지 궁금하고요. 최근 트래픽은 대부분 SSL이고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로드 밸런스의 오프로딩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VM웨어 ALB에서는 SSL 오프로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보안 관제를 위한 SSL 오프로딩된 트래픽 미러도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SSL 오프로드는 뭐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저거를 뭐 이제 뭐 프론트 엔드냐, 백엔드냐, 프론트 백엔드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토폴로지가 있는데 다 제공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그 SSL 오프로드된 트래픽에 대한 미러링은 구성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부분 지원이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박일규님, ADC는 단독으로 실행 도입 가능한 솔루션인가요? 딜리버리 관점에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VM웨어 V 꼭 사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VM웨어 다른 것들이. 일단 vSphere에서 사용하시면은 뭐 제일 쉽고요. KVM 환경이 일단 되고요. 네. 예, 하이퍼바이저 관점에서 아니면 리눅스의 베어메탈 형태로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한 대 자체를 오늘 설명드린 그냥 ALB로 네.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 배포는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서원님은 이제 현재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구축 중인데 VMware 솔루션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SDN 환경에서 VMware ALB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요? 네, ALB는 L4, L7이죠. 제일 쉬운 거는. 그리고 웹방화벽이 만약에 지금 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세컨 티어로 웹방화벽을 일단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없으면 얘를 뭐 일단은 성능 지표가 좀 따라 사이징 가이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부하 분산을 하면서 웹방화벽 기능을 얹어서 이제 사용을 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남진님은 이 오늘 말씀하신 저 ADC에 대해서 뭐 경영자한테 한마디만 들으면 그래 도입해 이렇게 할 수 있게 뭔가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TCO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액티브나 뭐 사용 지표나 이런 부분 봤을 때 가장 TCO 관점에서 현존하는 솔루션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니까 처음에 온프레미스 도입했다가 그 라이센스를 뭐 클라우드에 또 쓸 거 있으면 클라우드로 또 쓸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예. 네. 센트럴 라이센스 컨셉이기 때문에 어디나 갖다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탄주가 나오네. 김현진님, 컴퓨팅과 네트워킹이 가상화되어 있다면 VM웨어 ALB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그래야 자원 활용도를 높이며 자동화 이점이 있는 걸까요? 예. 네. 난이도가 그 컴퓨팅하고 네트워킹이 가상화돼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고객사들 많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 가상화하고 이제 SDN 형태로 이제 만들긴 했는데 네. 융합의 문제입니다. 사실 융합의. 왜냐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융합을 최적화시키려고 이제 IAC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항들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코워킹 잘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드냐. 그리고 그런 배리어를 제일 낮춰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ALB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이호숙님, 컨테이너 서비스의 오토 스케일링을 ALB와 함께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실제 사용하는지 궁금하고 ALB에서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헬스 체크나 운영 관제를 위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되게 훌륭하신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모든 이제 뭐 비단 오늘 말씀드린 ALB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그 ADC 제조사들 자체가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인그레스나 아니면 로드 밸런서 서비스 타입 로드 밸런서로 일단 이러한 그 프락시 역할을 하는 펑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LB 이제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뭐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약간의 이제 상이하긴 하지만 ALB 자체도 일단 중간에 이 쿠버네티스 마스터를 지금 옵저빙하는 프락시가 하나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팟이 쭉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디텍팅하고 다시 이제 바인딩하는 이런 프로세서는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헬스체크는 현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인베디드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레벨로 이제 헬스체크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CRD 형태로 얼마나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헬스체크를 기존에 인베디드 된 것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제 추후 버전에서 CRD 형태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는 큰 컨선 없이 일단 ALB 자체도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하나님, ADC ALB 사용 후에 좋아진 점들을 수치화한 것이 있을까요? 네, 해외 레포트가 있습니다. 예. 네. 양정수님은 이런 매트릭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때 지표 활용을 잘하는 팁이 있을까요? 팁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로그가 되게 방대하거든요. 그 방대한 로그에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로그를 하나를 쭉 펼친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찍히는 키워드 자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검색 필터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올라가면 얘를 어디는 이 키 밸류 값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밸류만 내가 수정을 하면서 원하는 조건 매칭을 계속 시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제 계속 찾아서 들어가면 네. 이 어플리케이션 전체 이 페이지 구성에서 에러가 났던 부분들 자체도 되게 이제 손쉽게 찾으면서 트러블 슈팅할 수 있는 이런 요건으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다운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건 몇 번 해보면 딱 감이 오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진님은 ALB를 액티브 형태로 운영한다면 라이센스 두 개를 구매해서 구성하는 게 맞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지금 액티브 스탠바이 했는데 장비 가격 하나만 주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얘는 어차피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라이센스 형태가 얘는 굳이 용량 베이스이긴 한데 카운팅은 CPU 카운팅으로 합니다. 네. V코어 기준으로 일단 카운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거기 설문 항목에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네. 두 분 좋은 질문한 분들 두 분 이름 좀 예. 불러주시겠어요? 이호승님하고요, 네네. 최승순님, 이렇게 네. 두 분. 예. 오케이. 자, 이호승, 최승순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추고 할까요? 지금 그 마켓에 상당히 많은 이제 ADC 벤더들이 있습니다. 이 ADC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인프라 환경을 기획하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지금 내가 이 ADC를 사용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SDC 관점에서 지금 전환을 생각한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다양한 매트릭을 가지고 좀 더 자동화된 환경으로 좀 ADC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시고 알고 계셨던 이 ADC 외에 오늘 설명을 드렸던 저희 VM웨어 ALB 자체도 함께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후 잘 보내시고 또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